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정부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습니다. 핀셋 규제라는 표현과 이번 적용지역 발표 후에도 시장 불안 요소가 있을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는 부연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저는 이번 발표를 직접 보면서 예전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싸울 때 꼭 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권도가 3단이고 유도가 4단인데 한 번만 더 까불면 때릴 거라고 나불댑니다. 자기가 주먹이 세서 스쳐도 한 방이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로 싸움을 잘하는 친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빵 날려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한 방이죠. 지난 2년간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정부에서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습니다. 친절한 설명과 함께 말이죠. 집값 잡을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핀셋 규제 말고 예외 없이 전면 시행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 대책까지 함께 발표했어야 약발이 먹힐 텐데 말이죠. 먼저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는 집값 안정화의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 건축비, 건설사 이윤을 합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부가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11월 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이 총 27개 동이고요. 그 중에서 강남이 22개 동, 비강남이 5개 동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구가 8개 동, 서초구가 4개 동, 송파구 8개 동, 강남구 2개 동, 영등포 1개 동,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성동구 1개 동입니다. 중요한 곳들이 몇 군데 빠졌네요. 너무 작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전에 발표할 때마다 강도 높은 추가 대책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발표네요. 세 번째로 부산 전역과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규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양시 사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서울 투기꾼들이 아파트 쇼핑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부동산 투기꾼들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요소를 살펴보면 별로 없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부동산 폭등의 시발점인 강남 핵심 지역의 재건축 상승폭을 제한해서 단기간 집값 하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좀 많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보면 적용지역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목동, 흑석동 등 최근 집값 폭등이 일어나는 곳도 제외됐고요. 서울보다 집값이 더 폭등한 과천, 분당, 안양, 하남 등도 제외됐습니다. 역시 최근 집값이 폭등한 지방광역시도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곳이 너무 많네요. 정말 걱정됩니다. 두 번째로 즉시 시행도 예외 없이 전면 시행도 아닙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은 내년 4월까지 분양하면 예외가 적용되고요. 세대수가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작은 지역도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집값이 이렇게 여유 부릴 정도가 아닐 텐데 정말 답답합니다. 세 번째로 추가 규제 대책도 없습니다. 신규 분양, 재건축 규제 이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와 보유세 강화 등의 추가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재건축을 규제하면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만을 기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음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실시되었는데요. 2007년 1월 11일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하고 같은 해 9월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그래프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강남 아파트 가격의 변화입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당시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불과 2%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08년 초에 1년 만에 다시 원래 가격을 회복하게 되죠. 이후 2008년 하반기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결국 폭락했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양가 상한제의 효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과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재건축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몇 달 동안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매수 심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양 그것도 핀셋 규제만 해놓고 기다린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그물을 좀 더 촘촘하게 보완하고 종부세, 보유세 강화 등의 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후끈 달아오른 부동산 열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에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서 빨리 집값이 안정되면 좋지 않을까요? 1차, 2차, 3차 추가 대책으로 인해서 결국엔 국민들의 피해만 점점 커질 텐데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 총선도 있어서 이것저것 눈치 볼 것도 많고 고민도 많겠지만 국민들이 현 정부를 지지했던 건 투명한 정치, 경제적 안정,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집값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오는 그날까지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